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드디어 수급이 정상화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전거래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반도체 업황 반등의 강한 자신감은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반도체 이야기로 출발해봅니다. 전거래일 SK하이닉스 9% 급등에 이어 간밤에는 인텔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인텔의 성적표 내용이 오늘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나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지금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EPS가 예상치가 원래는 3센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발표된 거는 13센트가 흑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번 분기도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다음 분기가 또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예상치가 원래는 시장 예상치는 132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이제 인텔에서 얘기한 건 134억 달러, 2억 달러밖에 차이 안 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는 대로 1, 2분기는 원래 반도체 기업들의 비수기죠. 안 좋은 시장이고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지만 이미 주가라는 거는 이미 반영이 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주가는 항상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6개월 이후면 당연히 연말 내년 초가 될 텐데요. 어쨌든 올해 3, 4분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제일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재고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재고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DDR4에서 5로 넘어온 시점이고 지금 과도기적 구간이기 때문에 재고 나중에 어느 순간 빨리 사라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 오히려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기사 많이 나옵니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어쨌든 지금 양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두 개가 양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포트에는 꼭 진짜 두 가지 넣으셔야 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이거 없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나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신 분들은 빨리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하나씩 포트에는 꼭 종목 편입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이 좀 풀리면서 반도체주에도 볕이 뜨는 모습인데요. TSMC는 오늘 대만의 글로벌 R&D 센터 개소식을 갖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는 상승의 지속성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르고 있어도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현 시점 좀 매수 관점 유효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2차 전지의 상승에 의해서 약간은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선순환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ISG 같은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좀 밸류 부담이 생기는 종목들이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HBM이나 DDR5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먼저 시세를 냈고 지금 추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 오히려 기존 보유자의 어떤 영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좀 늦게 좀 반등하는 것이 저는 전통 소부장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주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좀 탑픽으로 나온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밸류 부담이 없으면서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니셈이 제가 볼 땐 가장 탑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친환경 공법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크러버라든지 칠러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상당히 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OLED 투자에 따라서 지금 칠러에 대한 부분들 공급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돼서 지금 재고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지금 투자에 관련된 논의가 좀 이뤄지게 된다고 하면 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좀 2차 전지의 낙수 효과로 해서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온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제가 볼 때 냉정하게
좀 이제는 좀 밸류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전통 소부장에 대한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통 소부장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니셈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끼 있게 잘 올라왔던 뭐 ISC, HPSP, 한미반도체보다는 유니셈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이제 ISC 어제 좀 상승하는 보면서 제가 한 3만 원대에서 봤는데 맞아요. 거의 한 300에서 350% 올랐다는 측면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2차 전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 뭐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올랐습니다만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ISC에도 분명히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밸류 부담이 없으면서 사이클을 탈 수 있는 뭐 전통 소부장, 뭐 그 안에서 유니셈이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SC를 이어서 또 유니셈이 큰 상승 동력을 보여줄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제 열렸던 컨콜에서 하반기에도 추가 감산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황에 대한 낙관론을 보이면서 침체되었던 분위기는 반전되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구만전자 쪽에 갇혀 계신 분들 많거든요. 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과 주가 추이는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60조, 영업이익은 6,685억을 냈다고 2분기 실적입니다.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일반 기업이면 와 놀랍다, 굉장히 잘했다 할 겁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기업은 일반 기업이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왜 우리 투자자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한때는 분기에 10조 원이 넘게 이익을 내던 회사가 어떻게 1조 원도 못 벌었지? 게다가 삼성전자의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뭐라고? 적자가 4조 3천억이나 났다고? 이거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지난 과거입니다. 4월, 5월, 6월이 그랬다는 뜻이고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를 왜 좋은 회사로 보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로 봅니다. 반도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5축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반도체가 좀 어려울 때는 다른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심지어는 전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익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삼성전자가 분기에 영업이익을 10조 원이 넘게 그런 달성한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뭐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아킬레스라고 볼 수 있는 재고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전략은 뭡니까?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HBM을 이제 지금보다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 그건 뭐죠? 재고를 빨리 줄이고 이제 수익, 돈 되는 그런 메모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를 지금 7만 원대 위로 점프시킨 가장 큰 요인인데요. 제가 봐서 금년 하반기에는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주가 상승이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높은 레벨 수준의 주가를 기대해 봄직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컨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LG전자 컨퍼런스콜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에도 참 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특히 전장 사업에 대한 야심찬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LG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열렸는데요. 이제 몇 가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전장이나 TV 사업 등에서 아무래도 선전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모습까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보통 이제 로봇과 이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보통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해외 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발표를 했고요. LG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수요 회복이 좀 지연됐고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9조 9,98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7,419억이 나왔고요. 매출은 일단은 YOY로 2.7% 올랐고 영업이익은 6.2%가 감소했습니다. 일단 근데 영업이익이 왜 감소했나 좀 살펴보니까 연초에 이제 희망퇴직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구조 선순환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비경상적인 그 이제 요인이죠. 아무래도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분기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GM과 이제 쉐보레 볼트 EV 관련 이제 리콜 비용이 있었는데 이거 재료비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로 희망퇴직, 그리고 두 번째 리콜 재료비 상승분, 이거에 대한 일시적인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이 좀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뭐 순이익 마이너스네, 순이익 떨어졌네, 별로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뭐 이 가운데 연말에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100조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한 80조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연말에 수주 잔고가 더 쌓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LG마그나 멕시코 공장을 9월 달에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GM의 전기자동차 부품 양산에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를 달성할 거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베트남과 폴란드 확정 투자 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이분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TV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또 미래 먹거리로 앞에서 말씀드린 로봇과 전기 충전기 사업 쪽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그림 그리면서 나아가는지,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또 실적이 찍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니까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찍혀나가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LG전자는 또 어떤 숫자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현대차, 기아 실적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 합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익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테슬라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실적의 질주 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올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좋은 실적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중론입니다. 현대와 기아 합산하면 7조 6천억,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변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자, 1번, 실적이 사상 최고로 좋죠. 2번, 주주 환원 정책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분기 배당하겠다. 과거에 1년에 한 번 주던 배당을 이제는 4번으로 나눠서 매 분기마다 배당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 정책 잘 써도요,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못 삽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 어떻습니까? 저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20만 원 밑에 있습니다. 19만 7,800원 아닙니까? 저거는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 정책도 잘 펴는데 주가는 아직도 저점권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다 봅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죠. 언제 오를 것이냐? 그거는 실적에다가 뭐가 들어와야 되죠? 바로 수급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2차 전지의 강세, 그 원인이 뭡니까? 실적입니까? 저는 실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수급으로 봅니다. 즉 공매도라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는 공매도가 결국은 매수의 힘에 졌던 거죠. 그래서 숏스퀴즈가 나왔죠. 더 이상 올라가면 내 손실이 커지니까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실적은 좋고 주주 환원 정책 좋은데 누가 삽니까? 많이 안 사고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에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이 말씀 드렸죠. 현금 20% 가지고 계시고 반도체 20%, 자동차와 2차 전지를 20% 가지고 계십시오. 이 합치면 60%입니다. 여러분, 이런 60%만 딱 포션을 가지고 계시면요,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려가도 여러분들 수익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포지션 20, 20, 20 그 원칙을 지키셔야지 올 하반기 때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비중 20, 반도체 20, 2차 전지도 20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업종으로 섹터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실적을 공개했죠. 방산 사업 분야의 호실적이 좀 반영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핵심 포인트 좀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확실히 컨퍼런스 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확실히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발생한 이 방산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좀 가장 큰 영향을 좀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매출도 큰 폭으로 역시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방산 분야 그리고 자회사인 한화비전이 높은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1조 7,981억 원이 나왔고요. YOY로 23.4%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근데 사업별로 보면 역시 방산이다. 뭐 한화, 한국화약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4월달 합병한 한화방산이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는 보니까 80%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8% 증가했고, 근데 항공기 사업이 좀 보니까 10%가 증가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76%가 감소한 건데, 이것도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엔진 유지 보수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해서 이제 이런 영향을 줬다라고 그런 얘기 나왔고요. 다만 지난 2분기 때는 엔진 사업이익이 일시 반영된 탓에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감소된 요인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떨어졌으면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이렇게 일시적인 비용이나 앞에서 뭐 LG 똑같죠? 일시적인 비용이 나와가지고 순이익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별로 큰 마음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또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의 빅픽처를 시연하는 1조 3천억 규모의 투자 회사가 미국에서 신재생 그리고 항공이나 방산, 항공우주와 함께 LNG 밸류체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화퓨처프루프가 이제 배터리 ESS죠. 그와 함께 LNG 밸류체인 관련 투자를 맡아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방향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투자 검토 수준이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 모르고 얼마나가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LNG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LNG 선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도 그림만 잘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 그죠? 재무제표 얼마 잘 찍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방산 수주 호황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가운데 상승 여력이 좀 기대되는 종목 꼽아주실 때마다 좀 매번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윤여민 팀장님. 지금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좀 방산 관련된 섹터들, 특히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오히려 좀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네, 있겠네요. 오늘 좀 그래서 좀 낙폭이 조금 좀 과하다 싶은 이제 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방산 어떤 분야들이 약간의 좀 미스들이 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2분기에 어떤 이런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실망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이제 좀 방산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수출 프로젝트가 좀 이제 상반기에 좀 적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저는 하반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폴란드양 FA50이 지금 12대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라크 기지 재건 공사라든지 뭐 공군 TA-50 2차 사업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좀 중장기로 보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체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실적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좀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FA50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 뭐 그다음에 호주 이런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좀 저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저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 분명히 좀 뭐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 수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좀 과대한 한국항공우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증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어제장이었습니다. 2차 전지주를 제외하고 소외되었던 대형주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투자처는 실적일까요? 대형주일까요? 2차 전지주일까요? 너무 헷갈려요. 네,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정말 주식만큼 어려운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더 정확히는 불과 3일 전만 해도 2차 전지가 없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보셨죠? 2차 전지가 안 되니까 우리 주시장이 망가졌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가 됐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한 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반야철조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이 5대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이 5개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조화롭게 잘 지혜롭게 집어넣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어제는 2차 전지가 무너지니까는 그 바통을 누가 받았죠? 반도체와 바이오가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자, 만일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 쪽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20% 먼저 챙기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20, 자동차와 2차 전지 20, 나머지 철강, 조선, 화학을 각각 10%씩 포션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수급이 코스닥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도 확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제 바이오주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바이오주 가운데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한번 선별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계속 바이오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항상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좀 제가 볼 때는 반등을 위해서라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바이오 세밀에서 상당히 좀 많은 아웃퍼폼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 상반기, 하반기 어쨌든 각각 한 개의 좀 신제품을 좀 선보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제품 자체가 좀 5개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내년 되면 한 8개까지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세밀러 쪽에서 큰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대장주로서 움직임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합병에 관련된 부분들 좀 얘기가 다시 좀 수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면 다시 한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특히 이제 중소형 쪽에서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가려면 결국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대장주죠. 셀트리온 그룹주가 저는 분명히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승세가 좀 나와야지만 그 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베거 같은 종목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 그 안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좀 제가 볼 때는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내 또 합병 기대감도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그 안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16만 7천 원까지 갔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거든요. 지금 6만 3천 원 부근에 있습니다.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죠.